우리 애는 욕심이 없어요. 아무리 달래도 공부를 안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도 똑같은 고민 중이시죠? 학원을 바꿔도 보고 과외를 붙여봐도 아이가 변하지 않는다면 몇 가지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비만 월 몇백씩 나가니까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학부모님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많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학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디렉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공부를 못하면 패배자로 취급받는 한국 입시 현실입니다. 솔직히 학부모님들도 느끼시죠?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느낄까요? 공부도 못하는 게 뭐를 한다고. 이런 시선이 매우 많죠.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본인들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고 들어주면 정말 잘 되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성취감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 아시죠?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리적 욕구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패배자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본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거든요. 공부를 못하면 패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한민국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하위권 친구들을 많이 맡아서 지도해 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얘기를 학부모님들은 전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왜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않냐 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얘기해도 안 믿어줘요.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생각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학부모님과 학생은 더 멀어지고 학생 역시 공부와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학부모님께서 지지를 해주셔야 학습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칭찬만 해주라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조건적인 칭찬은 당연히 안 하는 이만 못하겠죠. 중요한 건 결과로 피드백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피드백입니다. 칭찬도 과정 중심으로 해주세요. 결과만 가지고 혼을 내시거나 감정을 표출하면 학생들은 더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재미없는 공부 어차피 해도 혼날 게 분명하니까요. 공부를 1시간이라도 더 하면 잘한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칭찬 혹은 성취감을 통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본인들이 아마 스스로 하려고 할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미친 듯이 하는 이유? 100점 받았을 때 그 짜릿함, 선생님과 친구들의 인정, 그 도파민에 중독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맨날 60점, 70점만 받으니까 그 맛을 모르는 거죠. 이럴 땐 무리한 선행, 과감하게 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당장 다음 단원평가, 수행평가 하나를 잡고 그것만 죽어라 파서 100점을 맞게 한번 해보세요. 나도 하니까 되네. 이 생각 한 번이면 아이 눈빛이 180도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정상에서도 아이가 효용감을 느끼면 더 좋습니다. 혹시 목표한 바에 실패했어도 너가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도전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너가 이전과 달리 뭐라도 해보려는 게 느껴졌다. 다음에도 또 이거보다 더 준비해서 도전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성취감, 효용감도 느끼고 부모님이 내가 실패해도 지지해 주시는구나 하고 안정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환경입니다. 내 주위 친구 3명이 나의 모습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하위권 학생들의 가정을 살짝 들여다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집에서 매일 유튜브 보면서 아이한테는 공부하라고 합니다. 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집은 집에 TV가 없거나 부모님께서 늘 독서를 하세요. 아이 탓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이 멀게만 느껴지고 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개인 생활이 있으니까요. 사실 독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안 될 것 같은 경우 언제나 학습 관련에 흥미를 붙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새 미디어가 안 좋은 영상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식 자체를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예능들도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한 중하위권 학생을 맡았을 때 이 학생이 진짜 다 못하는데 한국사는 열심히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설민석 선생님 예능을 보는데 너무 재밌
재밌어가지고 여러 번 보다 보니까 한국사 큰 흐름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랑 자연스럽게 역사 관련해서 얘기들을 나누고 더 흥미를 가지게 된 거죠. 이렇게 학생이 자연스럽게 지식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학부모님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저희 영상에서 예전에 아이한테 아이의 관심을 끊어주셔라 라고 했었죠. 오히려 공부에 터치하면 안 좋다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관심은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과정에 대해 늘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집에서 공부하면 그 과정을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학부모님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겁니다. 아이가 힘들게 학원 숙제 다 해갔는데 선생님도 검사 대충 하고 엄마도 관심이 없다?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모르네. 이러면서 바로 펜 놓습니다. 반대로 시험 좀 못 봤다고 다짜고짜 혼내기만 하면 역시 난 안 돼 하고 숨어버립니다. 결과 말고 아까도 강조했듯이 과정을 좀 봐주세요. 오늘 3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났네? 대단하다. 성적은 좀 아쉽지만 네가 지난주보다 단어 많이 외운 건 엄마가 알아. 이렇게 계속 격려해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많이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 중심의 피드백이 아이에게는 정서적으로도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해서입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똑똑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편해져. 같은 막연한 이런 감성팔이 안 통합니다. 마음이 안 움직여도 적어도 머리로는 반박할 수 없게 논리적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공부를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공부 말고 다른 열정을 보여주는 것은 있니? 이렇게 한번 팩트로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공부를 통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 가져야 할 인내력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공부 재미없죠. 이마저도 내가 참지 못하고 포기하면 어떤 분야든 내가 포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가 나 공부를 안 하면 내 인생이 피곤해지겠구나 라고 논리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아이들은 머리로 납득이 안 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진부할 수 있지만 사실 세대 차이도 큰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랑 다릅니다. 학부모님 세대는 성장기였죠. 지금 아이들의 세대는 성숙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사토리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물질적인 욕구에서 해탈하여 소소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취업도 하지 않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토리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부모님들이 매일 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랄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여러 직업이 대체되어 가고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흔들립니다. 학부모님들이 미리 공부하시고 행동으로 잘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학부모님들은 눈으로 보셨잖아요.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잘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걸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의견 충돌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고집을 조금만 줄이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세요. 학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5가지. 이 5가지를 완벽하게 챙기기 어려우시다면 전문성이 있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나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병원에서 진료받고 약 처방 받는 것처럼 아이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 솔루션을 받으셔야 됩니다. 진도 많이 빼서 선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학습 매니저가 아이와 1대1로 상담하면서 공부의 이유를 납득시키고 작은 성취를 맛보게 설계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에듀플렉스를 만나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롱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